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화창한 가을날입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에너지가 박동하는 곳으로 알려진 판교 테크노밸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먼 곳까지 뭐하러 왔냐? 오늘은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젊은이와의 소통법입니다. 아마 제가 올해 52인데 제 윗 연배들은 젊은이들하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사실 겁을 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뭘 조금만 잘못하면 꼰대라고 욕먹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보면 예전에 나는 안 그랬는데 되게 마땅치 않은 마음이 들어도 표현을 하면 이제 젊은이들이 파르르 화낼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도 지금 이런 소통이 막혀 있는 문제가 있고, 좀 문제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이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은 아마 기업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윤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기업은 어찌됐든 젊은이들의 능력을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최대한 뽑아먹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과의 소통, 젊은이들의 능력을 꽃피우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소문이 난 그런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판교에 있는 에버랜드 마케터스 히어로즈 프로그램의 사무실이에요. 오늘 이 책임자이신 박 프로님 소개드리고 본인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에버랜드에서 마케터스 히어로즈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현 프로입니다. 저는 에버랜드에서 미래 세대들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와 여러 가지 디지털 전략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의 전체를 같이 함께 실행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젊으신데 지금 입사한 지 17년? 네, 17년 차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프로라는 게 직급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죠? 그게 왜 프로라는 말을 썼어요, 이 회사가? 저희가 이제 전체 그룹사에 점점 더 다 프로라는 체계로 직급을 통일해서 부르고 있고요. 삼성 전체가? 아마 아닌 관계사도 있긴 한데 많은 관계사들이 프로라는 그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요? 일단은 좀 수평적으로 모두가 조금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위아래보다는 좀 이렇게 수평적인 소통을 좀 중시하는 호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 딱 보면 우리 부장님인데 프로라고 서로 부른다고 수평이 돼요? 원래 이제 그 호칭이 바뀌고 나서 처음에는 다들 예전에 저 사람이 어떤 직급이었다라는 걸 그쵸.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조금 퇴색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누군가에게 프로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서로 좀 존중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수평적인 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비록 인사평점을 주는 존재이지만 그걸 네, 그렇죠. 잊어버리고. 네. 지금 이 장안에 화제가 돼 있는 마케터스 히어로즈 프로그램, 이게 저희는 사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청년 인턴 프로그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사실 그거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프로님이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마케터스 히어로즈는 원래 마케터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출발했습니다. 에버랜드 마케터스는 단지 그냥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에버랜드를 좋아하는 찐팬들이 에버랜드를 위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아이디어들이 그냥 아이디어로만 끝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가 실행이 됐는데 그 실행된 내용에 대해서 너무 친구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직접 해봤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냈던 아이디어를 실행까지 옮길 수 있는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런칭된 것이 마케터스 히어로즈입니다. 어떤 친구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이제 경력을 가진 대학생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관광, 레저, 컨텐츠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고,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경험이 있는 되게 능력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캐인데 이걸 이제 바깥 사회에서의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얘기를 하면 학부생들. 그죠? 네. 학부생들이고 이 회사를 좋아하는 약간 서포터스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뭔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젊은이들이 와서 여기 기존 직원들하고 짝을 지어서 일을 해본다 이런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거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놀아봐. 이런 느낌이라고. 네, 제가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실패해도 괜찮아. 놀아봐. 요 사무실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고. 네. 그래서 성과가 좋아요? 일단 실제적으로 런칭을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Doing and Experience라는 게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좀 취지인데요. 일단은 생각을 하고 괜찮다 싶으면 기존의 그 수직적인 보고 체계가 아니라 괜찮다 하는 걸 저희가 좀 자발적으로 실제 런칭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코스메틱 브랜드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캐릭터를 새로 런칭해서 저희가 뭐 SNS로 바이럴 마케팅을 하면서 다양한 뭐 팝업 등의 행사들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은 보고 체계, 결제 체계를 사실은 거치지 않아도 되게끔, 여기 아이디어가 금방 구현이 되게끔 네. 해놓은, 그게 정말 새로운 점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이 젊은 분들하고 작업을 해서 마음껏 놀아봐. 실패하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나온 어떤 구체적인 성과? 좀 자랑하고 계신 거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사실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거라고는 밝히지 않고 하고 있는 외부에서 이미 런칭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들어오시다가 혹시 되게 귀여운 캐릭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가 한번 올해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한번 호랑이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라고 아이디에이션을 시작을 해서 진짜 처음 아이디어를 낸 지 불과 2개월 만에 세상에 내놓은 캐릭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박람회나 그다음에 그 외부 활동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조금 그래도 매니아 분들은 조금씩 알고 계시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IP 사업 같은 것들을 지금 시작을 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감각이 정말 중요한 네. 그런 파트네요. 그래서 이 성과는 있으니까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일 테고, 그죠?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요거는 1년 반째 하고 있고, 그 전에 마케터스는 좀 더 길게 한 5년 정도를 지속을 했어요. 하고 저희가 런칭을 했고, 현재로는 1년 반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게 돈이 그렇죠. 되는지 안 되는지. 돈이 되는지까지는 잘 알 수는 없으나 다만 이제 저희가 마침 이제 이거를 좀 전폭적으로 서포트해 주신 저희 대표님 생각은 어쨌든 미래 세대가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미래 세대가 원하는 거는 미래 세대가 가장 잘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여기서 빠르게 겪고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체질을 만드는 데 더 주력을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사실 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턴이라고 하면 회사에 와서 인턴들이 배우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지금 푸르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회사가 여기 와서 일하는 히어로즈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런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그러니까 이 생각합니다. 배움의 방향이 사실 굉장히 다면적으로 네. 굉장히 저 머리가 좋은 근데 사실 지금 학부생들을 데려다가 책상 앞에 앉아놓는다고 기업에서 그렇게 금방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막 튀어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봤을 때 그것을 실제로 몸 밖으로 끌어내는 그 노하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여우 같은 그 술수를 쓰세요? 사실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마케터스 히어로즈 친구들은 단순히 저희 업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커리큘럼 안에 있거든요. 그 커리큘럼이라는 게 그 저희가 1주 혹은 2주 정도의 인터벌을 두고 매주 새로운 과제를 줍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이 친구들이 잘할 수 있고 우리 회사에서도 실행을 할 법한 그 소재를 찾을 때까지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뭐 과학기술 아니면 뭐 축제, 마케팅, 컨텐츠 다양한 분야별로 과제를 해보고 그 과제를 중간중간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디벨롭을 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학습 프로그램을 선행해서 네.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능력을 이렇게 모아서 끄집어내는 게 이미 확립이 돼 있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근데 참여자들은 어때요? 참여자들은 여기서 만족도가 높아요?
네, 되게 일단 기본적으로 에버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기도 하고요. 이제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간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팀 과제를 할 때는 아이디어를 그냥 사실 내고 끝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시험이 끝나고 과제가 끝나고 이게 끝나는 거라면 여기서는 일단 왜라는 물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 이 아이디어를 내지? 왜 이걸 해야 하지? 이걸 사업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들 생각하는 힘이 많이 길러진다고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소통에 대해서 오늘 주제니까 그거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많은 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젊은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저를 납득시켜 주세요라고 상관들한테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을 시켜주지 않으면 어떤 지시가 내려갔을 때 그걸 수용해서 잘 움직이질 않는데요. 근데 사실 기성세대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정말 발칙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키면 하지 그 윗사람한테 설명을 요구하고 본인을 납득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게 옛날 기성세대는 낯설어요. 근데 우리 프로님 보시기에도 그런 경향들이 이제 젊은 세대한테 나타나고 있나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그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면 납득이 안 가면 그렇죠. 안 한다라는 것보다는 납득이 갔을 때 훨씬 더 잘할 잘하니까. 모티베이션이 좀 생긴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자기가 일단 맡은 일은 잘하고 싶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를 납득시켜 주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또 잘 납득시켜 줘야지 회사가 사는 거고. 네. 굉장히 건설적으로. 사실 요즘에는 그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기업 오너들도 뭐 MZ 세대와의 소통 이런 걸 막 그 공식적으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운 그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기업의 영업 활동에 중요해졌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자체가 그 기업의 이미지가 되기 때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 오너가 젊은 세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그 브랜드가 그 고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되게 좋은 효과이고 부가적으로 그런 어떤 친밀한 스킨십을 가진 젊은 직원들이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해서 선호도나 호감도가 향상되는 거는 또 당연히 좋은 상승 효과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고 보니 사실 소비재 기업이 훨씬 더 그런 걸 강조했던 네. 것 같아요. 우리 프로님 지금 한 17년 일하시면서 지금 이제 딱 중간 관리자가 되신 거잖아요. 네.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젊은이들을 보면 어떤 특성이나 능력을 가진 친구를 딱 봤을 때, 저 친구는 우리 회사 들어오면 참 잘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조금 놀랍고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창의적 사고. 네, 이를테면, 그러니까 뻔하고 무난하고 안전한 생각보다는 다소 극단적일 수 있지만, 저런 시각이라고 하는 신선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고, 거기에는 부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놀라운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력이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 얘기는 다시 들어보면 중간관리자, 40대 초반의 중간관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걸 또 갖고 있는 사람은 본인의 성과를 내기에 그렇게 많이 절실하지는 않은 거죠. 본인이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있는 새로운 세대로서의 그런 사람을 사실은 팀 안에 데리고 들어오면 전체 조직이 훨씬 더 풍부해지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학력이나 뭐 자격증 이렇게 오는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펙, 그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어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그래요?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같이 접해보거나 하면 어떤 데 관심이 있어서 그간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것들을 주로 공부했는지가 중요하지 사실 스펙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저는 같이 일하고 있지만 저 친구들이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봤던 기억은 있지만 하등 중요하지 않으니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서 이 친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사실 스펙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이력서를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학원에 다니는 젊은이들 또는 면접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이런 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물론 다만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해요. 짧은 순간에 뭐 면접이든 그 입사 지원서든 통과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과락을 면할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건 중요하겠지만 네. 과락을 넘어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는 네. 스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도 훨씬 더 공을 들여서 사람을 관찰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야지 좋은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잘 볼 수 있다. 네. 근데 그 말씀을 우리 프로님 말씀하신 거는 이 취업 준비하는 젊은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눈으로 채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또. 네. 40대 초반의 관리자에게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윗세대들을 보시면, 지금 50대, 60대 선배들을 보시면, 본인도 되게 답답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네. 그렇거든요. 네.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막 이런 게 네.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젊은 분이라고 했지만, 또 그 젊은 분들 보면 저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 좋은데 이렇게 안타까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윗세대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살려면 이런 건 좀 참아주세요. 이런 거 있으면 뭘까요?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아마도 가장 큰 건 설명이 부족한 것? 그러니까 시키면 하지 뭐 이런 거. 네,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저 사람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껄끄러운 대화는 회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대화는 사실은 껄끄러운 거를 클리어하게 해줘야지 오해가 쌓이지 않고 어떤 모티베이션도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껄끄러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설명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는 진짜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보통 젊은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답정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답 정해놓고 이렇게 취조하듯이 혹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진짜로 약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듣고 싶은 얘기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먼저 해 이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차라리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줘.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줘.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끼리 많이 합니다. 40대 입장에서 본인은 그러지 않는다고 자신하세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윗세대를 볼 때 그게 굉장히 불만이고 아쉬웠기 때문에 본인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네. 한다. 그래서 본인이 살아온 시간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어떨 때 안타까우세요? 조금 더 자기의 과감한 생각을 당당하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것보다는 당당하게 자기의 주관을 좀 펼칠 수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반대를 예상했어요. 사실은 그래요? 발칙한 생각을 하더라도 윗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있을 때는 그걸 좀 더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 법이 아쉽다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우리 프로님은 정반대로 훨씬 더 발칙하고 자신 있게 얘기해라. 네. 그래서 되게 오히려 이제 의외예요. 조금 부타이틀로 얘기하자면 생각은 과감하게 표현은 우아하게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아하게 하려면 그 밑에 자신감이 깔려 있어야 네.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그 위에 선배들에게도 좀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근데 저는 지금 프로님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 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젊은이들의 능력을 꽃 피우는 게 결국은 기업이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이걸 꽃을 피워서 이것을 활용해서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거니까 그러려면 큰 그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좀 발칙하게 얘기하자. 더 발칙해라. 그것도 또 말이 되네요. 오늘 이 젊은이들하고 섞여서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박 프로님께서 그 요즘 한참 살기 힘들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또는 직장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별로 내 인생에 좋은 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뭔가 그래도 같이 일해본 사람으로서 어드바이스를 주신다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지금 봤을 때는 나는 좀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고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자세히 돌아보면 진짜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기의 좋은 점을 발굴하기보다는 이렇게 스탯으로 따지면 무난하게 모든 거를 평균치 이상으로 하고 싶은데 다들 많이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자기를 많이 돌아보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는 데서부터 좀 시작을 할 것 같고, 적당히 뛰고 적당히 나는 오리보다는 확실하게 날 수 있는 독수리나 그다음에 확실하게 뛸 수 있는 타조가 되는 방법을 대학교 때부터 스스로 좀 익히고 자기 자신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충고를 그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감 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저희 모토가 세대 공감 소통이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분들 잘 안 되고 있지만 앞을 꿈꾸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동네방네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대한민국 동네방네 화이팅! 됐어? 연습 안 하고도 화이팅. 그러니까 너무 잘해. 이렇게 연습 안 하고 그냥 나 시험 삼아 해봤는데.